특별전이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평화 바람이 불다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K-메세나 네트워크가 주관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는 남북한 근현대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병기, 박서부, 이강소, 김태호, 민정기 등 한국 대표 작가들과 리쾌대, 정창모, 함창현, 선우영 등 북한을 대표하는 인민예술가들의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전시는 그걸 해야 된다고요. 왜?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그리고 남북한의 뜻을 서로 교환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2020년 저희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한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북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예술을 이야기할 때 그 국가나 그 체제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그 예술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현대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남북한 작가 비교, 이렇게 북한 미술이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대 담론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사실주의, 해석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에 대한 큰 주류하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결론 역사하고 예술은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처음에 예술이란 무엇인가 할 때 미학 시간에 진선미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진선미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선미를 치유해야 한다. 예술이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 본질적인 걸 이야기할 때 영혼육으로 인간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의 문제하고 예술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역사적인 큰 흐름에 대한 걸 알아야지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세잔, 피카소, 그 뒷상 이 세 인물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잔이나 피카소 뒷상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세잔은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카소가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뒷상 또한 현대 개념 미술, 다다이즘이나 이런 걸 열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카소가 세잔이 처음에 이제 파리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피카소가 세잔의 전시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세잔이 피카소가 세잔의 그 작품의 영향으로 입체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대 미술의 계보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복잡하지만 큐비즘과 현대 추상에 대한 계보인데요. 1890년부터 1935년 45년 동안 그 시기에 이제 현대화는 굉장히 분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제페니스 프린트한 것처럼 일본의 파나부터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조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큐비즘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현대 기하학적 추상과 그 다음에 비기하학적 추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45년 동안에 벌어졌던 현대 어떤 미술 계보가 기존에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을 이 도표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카소와 뒷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뭐 나이는 한 6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현대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피카소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첫 질문이 그때 당시 이제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도예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기억자를 이렇게 쓰시고
기역자를 이렇게 그으시고 한 사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을 때 그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어떤 평면적, 이차원적 평면적 공간에다가 표현했다. 그러니까 피카소 작품을 보면 이쪽 옆에 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측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한 시점에 표현했다. 그게 이제 피카소의 위대한 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와 딜상은 같은 비슷한 시기여도 그 형태나 이런 게 이제 전혀 다릅니다. 피카소가 입체주의적인 그런 미술 장르를 현대화에서 개척했다면 딜상은 요즘에 그 어떤 그 다다이즘이나 요즘에 어떤 최근의 그 미술 사조에 다양한 어떤 길을 열었던 그 개념적인 것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그림이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림이 무엇이란가라는 걸 질문을 던졌던 새로운 어떤 현대화의 어떤 물꼬를 텄던 중요한 인물이 저는 뒷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관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은 피카소,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앤디 오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그 피카소 뒤져장의 개념 같이 그 현대화에서 두 개의 어떤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들레즈를 저는 주목하는데요. 들레즈가 이제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금까지 체제를 어떤 하나의 수목 모델하고 리전 모델로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하는데 기존의 국가 체제나 그 다음에 모든 회화나 화풍이 기존의 어떤 중앙 시스템, 중앙 모델로 해서 중앙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런 개념이었다면 들레즈가 말하는 리좀은 어떤 그 네트워크, 요즘의 네트워크이죠.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수평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형태를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그 서로의 관계적 속에서 어떤 걸 경청하기 때문에 형태를 똑같이 묘사하는 그런 거를 좀 해치하는 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대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타게 되면 말의 그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이 100이다. 그러면 내가 말을 탔는데 내 몸도 100의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대기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사고나 이런 체제에 대해서 해체되고 그게 이제 차이와 반복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생성되고 해체되고 다시 생성되고 그래서 들레즈는 뭐 영토와 또 재영토화 이런 개념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현대 회화에 요즘 작가들이 많이 좀 차용을 하고 현대 회화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때 들레즈 철학이나 데리다나 낙강이나 이런 어떤 현대 철학자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묘사하고 똑같은 형태를 그린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넘어서 어떤 본질의 형태를 그린다, 또 그린다는 개념을 넘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철학은 그 예술적인 그런 어떤 사조나 이런 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 회화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면 뭐 한 몇 시간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현대 회화의 흐름에서는 우리 남한, 한국 이게 현대 추상의 이런 사조의 흐름에서 어떤 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북한은 좀 성격이 다르죠. 주체 미술 해가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격으로 그럼 북한의 미술 어떤 형태나 이런 걸 어떻게 전개가 됐나 이런 걸 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세잔하고 그 다음에 세잔 현대화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 크루즈하고 밀레하고 크루즈가 있습니다. 사실주의. 그 사실주의 작가들이
러시아의 그 리얼리즘에 영향을 줬고 그게 당연히 북한과 영향을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대 남한 추상은 그 이후에 아까 계보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런 게 혼합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중력 그 사실주의 그런 게 멈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똑같이 표현하는. 그런데 이제 현실은 거기에 이제 북한의 사회 문화 형성 그 여러 가지 어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 리얼리즘이 들어가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남북한 미술 비교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남한의 지금의 이제 회화 양식, 북한의 회화 양식은 그 역사적 배경이나 그 사회의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이 지배를 많이 받고 북한은 모든 또 이제 그게 공산당 중심으로 이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할 때 이게 이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선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인민의 사상과 감정의 시대 정신을 다룬다고 하지만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체제를 선전하고 또 같이 통합하고 이런 쪽으로서의 어떤 미술의 역할의 어떤 그 가치를 크게 둡니다. 우리 같이 어떤 자기 개인의 작가의 표현에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국가에 기여하는 또 당에 기여하는 또 인민과에 봉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성, 인민성, 뭐 혁명적 낙관적 사실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성 같아요. 북한은 어떤 국가 체제 유지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술 행위가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국가 체제를 좀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인민에 대한 봉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작품을 하나를 그리는데 자기들은 작품을 이렇게 여러 점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 점을 그리냐고 물어보니까 이 작품을 하나 그려서 평양 인민들한테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경도 뭐 평양도 여러 개 그려서 똑같이 보여줘야지 그게 평등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하나 그린 오리지널티보다는 똑같은 걸 여러 장 그린 거는 거기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선우용이 한 장을 그리는데 그 그리는 시간이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 똑같은 거를 10장을 그리려면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공유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이제 그런 유통이나 인식의 시스템이 좀 다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용해공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김성민이 북한의 그 만세창석사 사장이고 지난번에 문 대통령 이제 평양 가셨을 때도 그 만세창석사 방문하셨어요. 그때 김성민이 이제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북한의 미술 쪽에는 최고 급에 있는 사람이 김성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특징해가지고 뭐 영웅적인 장면, 선명한 강한 명암 대비, 뭐 이상적인 장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옆에 김성민 작품은 이게 이제 뭐 유화나 아크릴화가의 조선화예요. 기본적으로 수묵 담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리얼리티하게 어떤 현장성 있게 그다음에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뭐 좀 굉장히 어떤 그 이때 식민지 시대 때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인데 뒤에 좀 나옵니다.